이번 시간에는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한 수학들의 대부분은 미분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분 방정식은 대부분의 물리 법칙들이 다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고요. 어, 이러한 미분 방정식의 예제들은 울프람 알파에서 보시면 울프람 알파를 찍으시면 여기 예제, 그렇죠? 예제 여기 보시면 여기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요 y 땡땡 x 즉 y의 x에 대한 함수 y를 두 번 미분했을 때 미분을 포함한 방정식입니다. 미분을 포함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상미분 방정식이라고요. 이거는 이제 수치해석적인 건데 여기까지는 아마 안 갈 것 같고 여기 상미분 방정식 즉 y2 프라임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더하기 y가 0인 조건에서 만족하는 거라든가 w 함수 w인데 w는 가로친 거는 이건 x의 함수라는 거거든요. w가 x의 함수인 거예요. 두 번 프라임 플러스 w 한 번 프라임 플러스 w는 0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미분 방정식이고요. 특별하게 초기값 y2 프라임 플러스 y는 0에서 y 함수 y가 초기 x가 0일 때 값이 얼마고 한 번 미분했던 그 값이 1이라는 이런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값을 왜냐면은 두 번 미분한 미분 방정식을 포함하려면 적분을 두 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의 차수를 보면 예를 들어서 y가 됐던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걸 포함하는 미분 방정식은 그렇죠? 얘를 문제를 풀려면 두 번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부정적분으로 먼저 하게 되면 이 두 번 적분한다는 얘기는 C1과 C2라는 상수가 안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한 번 미분하는 걸 포함한다. 그러면 한 번만 적분하면 됩니다. 이 한 번 적분한 미분 방정식에는 상수가 하나가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미분 방정식에 상수가 포함하는 경우는 부정적분이니까 완벽한 함수를 나타낼 수가 없어서 초기 조건이나 그렇죠? 이런 것처럼 초기 조건이나 또는 경계 조건이라 해서 어떤 위치에서의 조건 또는 뭐 그런 위치에서 조건 또는 아니면 시간이 0일 때의 조건들을 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경우에는 그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땡땡땡 3점 있는데 example에 들어가시면 differential equation을 치시면 되는데요. 관련된 이제 함수들이고 옆에 보시면 step by step solution for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이거는 프로 피처니까 공짜는 아니죠. 하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다양한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것들,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1차 선형 방정식이고요. separable equation은 얘네들을 이제 변수 분리를 한다고 하는데 변수 분리는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리나 공학에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미분 방정식 중에 하나가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추의 경우입니다. 그렇죠? 용수철에 매달려 있는 추인데요. 이 용수철은 일반적으로 원래 평형 상태에 있을 때는 여기에 있는 F는 KX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중력 가속도다 그러면 F는 MA 그러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균형점을 찾습니다. 처음에 초기 조건이 초기에는 이게 조금 짧았겠죠. 이게 매달리기 전까지는. 그렇죠? 매달리고 나면 얘가 늘어나잖아요. 그때 이 힘과 얘는 늘어난 만큼 줄어들려는 경향이 있죠. 용수철이 그렇잖아요. 잡아당기면 딱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힘에 원래 이만큼을 x로 보는 거죠. 다시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그때 필요한 힘은 F는 KX. 그리고 돌아가려는 힘과 잡아당기는 힘 사이에 균형이 있으니까
하는 이제 막 중력가속도라면 mg가 되겠죠. 여기서는 멈춰 있는데 다시 저걸 잡아당겨서 어떤 힘이라는 새로운 힘을 줬다가 딱 놓으면 얘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각을 하지 말고 요때 잡아 당겼다가 움직일 때 한번 보죠. 균형을 이루고 있던 요 추가 이쪽으로 아래로 갔다가 다시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다른 마찰 계수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얘는 계속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요 원점이라고 생각하는 요 점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내려오는 힘이 작용하면 그렇죠? 얘는 용수철은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왜냐면은 균형된 데서 더 아래로 잡아당겼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마이너스 kx가 작용하게 되고요. 이 가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를 두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나중에 미분방정식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풀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아직 미분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어떻게 풀 수 있느냐. 그럼 알파에서 m 곱하기 그렇죠? m 곱하기 여기 보시면은 x는 t의 함수로 돼 있어야 되니까 요거 세컨 드리버티브에 t 여기는 가로를 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보니까 나중에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요 가로 t는 요거는 요 x라는 함수가 t의 함수입니다 라는 걸 의미합니다. 가로를 빼주시려면 잘 치셔야 되는 게 지금 사각형 쳤잖아요. 아직까지 t에 대해서 미분 영향을 받는 거고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이코 저기는 마이너스 k 곱하기 x t 그래서 t를 써주는 이유는 이게 t를 안 써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y는 안 써줘도 x의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x를 t의 함수로 여길지가 좀 혼동스러워서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m 곱하기 라운드 t 제곱 라운드 여기서는 이제 x가 t 말고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편미분을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 곱하기 x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죠. 마이너스 kx 얘를 미분 방정식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보시면 다른 모니터에다 살짝 올려놓고 다시 쓰겠습니다. 요걸 만족하는 x식은 x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두 번 미분한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두 번 적분해야 되니까 상수가 두 개가 들어간다 그랬죠. x는 c 왜 2를 먼저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c1, c2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저기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수 n분의 k x 플러스 c1 코사인 2 n분의 k x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처럼 x의 조건이 뭐가 주어진다면 x가 0일 때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 x가 아니라 t가 되겠죠. t였습니다. 처음 조건이 x가 위치가 0이라고 하면은 t가 0일 때 x가 0이겠죠. t가 0일 때는 이건 0이니까 괜찮은데 얘는 0이니까 코사인 0은 1. c1이 0이 되겠죠. 일단 c1이 없어지는 거죠. 그건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른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t가 2분의 파이일 때는 아니면 어떤 값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어진 값이 얘는 없어지고 c2가 1이었다.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면 얘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느냐 사인 루트 n분의 k t처럼 움직인다. 만약에 c1하고 c2가 두 개 다 1이에요.
그래서 C1하고 C2가 둘 다 1이에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그거는 추에 달린 무게와 K, 그리고 스프링 상수의 무게, 그 크기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이렇게 움직이는지 하는 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주어진 요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아직까지 어떻게 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들을 일일이 다 알아두시면 좋긴 합니다. 몇몇 가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찾아보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올프람 알파나 또는 다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C2 sin 루트 n분의 루트 k. 루트 n분의 루트 k는 뭐 루트 n분의 k로 하셔도 되고 t 플러스 1 코사인 루트 n분의 k 곱하기 t로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다음에 요거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보면 미분 방정식이 뭔지, 그렇죠? 미분 방정식의 완전 미분 방정식, 선형 미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완전 미분 방정식이나 선형 미분 방정식일 때는 풀 수가 있는데 이게 선형이 아닌 경우에는 풀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는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푸는데 수치 해석적으로는 손으로 풀기보다 그냥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나 이런 수학 소프트웨어로 그냥 숫자를 다 넣어가지고 가장 적합한 해를 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differential equation은 그렇죠? 자, 올프람 알파에 들어가시면 올프람 알파에 여기 땡땡땡 클릭하신 다음에 example에 보시면 differential equation 클릭하시고 여기에 나오는 게 상미분 방정식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수치 해석적인데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관련된 물리인데 여기 보면 step by step solution for differential equation go further인데 이거는 이제 프로는 프로 피처라고 하는데 보통 더 내라는 거죠. 네, 이거는 특히 separable equation이라는 게 이제 변수 분리라고 하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하시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가도 예제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예제는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separable equation이라 이렇게 치면 y 프라임 x, y, x의 제곱이네요. x. 그러면은 요걸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변수 분리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제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다. 아니 이러한 예제들과 울프람 알파를 이용해서 미분방정식을 풀 수 있다. 지금도 주어진 방정식이 주어지기만 하면 미분방정식을 풀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미분방정식이 갖는 공학적 물리적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과학적 의미를 알아야 중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사능 물질이 그래서 A라고 한다면 방사능은 시간에 따라 점점 감소해가지고 반감기라는 게 반쯤 주는 그래서 얘네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 줄어드는 속도는 즉 방사능이 줄어드는 속도는 방사능의 크기에 비례하고 줄어드니까 시간에 따라 마이너스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방사능이 처음에 100이었다가 늘어나면 101, 102, 103 이러면 늘어나는 거고 99, 98, 97 하면 줄어드는 거잖아요. 시간에 따라 마이너스 값이어야 되죠. 기울기가. A, T. 그렇죠? 그 다음에 그때의 비례상수를 보통 람다라고 씁니다. 그럼 요거를 풀려면 A는 A 쪽으로 A분의 1에 마이너스 람다에 아직까지 익숙치 않으신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거는 명심해 두셔야 될 거는 이걸 만약에 A'이라고 썼다면 이렇게 쪼개지를 못하겠죠. 분수처럼 쓰는 거예요. 분수처럼 양쪽에 DT로 곱해줘서 하고 A를 이쪽으로 해서 이쪽은 A로만 다 모아놓고 이쪽은 람다는 이건 상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상관없는데 T 쪽에다가 몰아놓고 양변을 적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로그 A는 마이너스 람다 T 플러스 C 1 양변의 엑스포넨셜 취하면 A는 2의 C1 마이너스 람다 T 엑스포넨셜 C1을
뭐 A0라고 쓰고 어차피 상수니까 E 마이너스 람다 T처럼 풀 때 요러한 표기 방식들은 얘네들을 변수를 분리할 수 있는, 즉 미분 형태를 쪼개할 수 있는, 분수처럼 쪼개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데, 여기 위에 땡 이거 쓰는 거는 잘 안 이거를 할 수가 없죠. 변수 분리. 이건 뉴턴이 만든 거고 표기법이 라이프치 표기법인데, 이 라이프치 표기법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미분 방정식 풀 때. 그래서 지금부터 아마 뭐 뉴턴의 표기법도 나오지만 주로 많이 쓰는 건 라이프치 표기법을 많이 쓰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선 미분 방정식의 정의를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미분 방정식을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풀 수 있는 거는 대략 뭐 이런 형태입니다. y2 플러스 상수같이 a y 프라임 y는 0, 뭐 이런 식이거나, 뭐 x의 y2 프라임 x제곱 플러스 뭐 x y 프라임 플러스 y는 뭐 x 플러스 2, 뭐 이런 식의, 여기에 y2 프라임의 제곱 들어가는 거는 잘 풀기 어려워요. 여기 수학에서는 막 되게 복잡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분리에서의 유의미한 거는 이계도 함수, 미분 2번 한 것까지만 많이 쓰이지, 이번을 3번째 가게 되면은, 3번째 가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2번 미분하는 건 가속도도 있고, 이렇게 구부러지는 공률, 얼마나, 얘는 얘는 9분 정도가 작잖아요. 근데 얘는 9분 정도가 되게 크잖아요. 확 꺾였잖아요. 그래서 9분 정도가 얼만큼 크는가 작은가를 판별할 때는 2번 미분하는 것까지 되는데, 물리적으로나 공학적으로 3번 미분하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다음에 미분 방정에서 해의 의미를 이용 초기값 문제, 경계값 문제. 초기값 문제, 경계값 문제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C1, C2, C1, C2를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결정하려고, 처음에 우리가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을 알면, 그렇죠? 초기 조건이나 경계 조건을 알면 저 상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변수분량 미분 방정식 과정 미분 풀이법. 이게 이제 변수분리입니다. A는 A끼리 왼쪽에 모으고 T는 T끼리 오른쪽에 모아서 풀 수 있다. 완전 미분 방정식은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차선형 미분 관련된 공학 문제 학습한다. 그래서 요걸 하는데, 원래는 대학교 들어오면은 미분 방정식을 푸는 테크닉들을 많이 배워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패턴들만 알면 되고,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겠고, 좀 복잡한 거는 이제 울프라 말파를 쓰거나 참고 서적을 봐가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울프라 말파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니까 울프라 말파를 이용해서 미분 방정식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분 방정식은 하나 이상의 도함수 미분을 포함한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y''은 코사인 x, y''은 다시 쓰면 저 같은 경우 별수 분리하면 dx분의 dy는 코사인 x죠. x는 오른쪽에다 모으고 y는 y쪽 오른쪽에다 모으니까 양변에 dx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분수의 분모 곱하듯이. 그러면은 dx하고 dx하고 1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양변에 적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아니다. 코사인 x, 여기도 플러스 시간 상수, 여기도 상수가 나오니까 하나를 묶으면 상수가 하나만 나옵니다. 그래서 일계도 미분 함수, 미분이 1차 미분 한 번만 하는 방정식에서는 상수가 하나만 나오죠. y2 프라임 플러스 7y는 0에서,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이계도 함수인데요. 요거는 익스포넨셜이 아니라 코사인 사인으로 풀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요걸 한번 풀어보죠. y 프라임 플러스 y는 0. 그렇죠? 이건 앞에 거와 똑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요거랑 비슷합니다. 7y라고 썼으니까 7y. y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dx분의 dy는 마이너스 7y. 양변에 dx 곱해주고 y로 나눠주면 y분의 1에 dy는 마이너스 7 dx. 양변에 적분해주면 그렇죠? ln y는 7x c1. 양변에 익스포넨셜 취하면 c2. 익스포넨셜 c1을 c2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변수 분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y 프라임하고 y가 있으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지수함수 형태가 나타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인 코사인 형태가 나타납니다. 뭐 어떻게 푸는지는 천천히 해야 되니까 첫 번째 거죠. y2 프라임 플러스 7y. y2 프라임을 땡땡 치셔도 됩니다. 땡땡. 엔터 옆에 있는 작은 따옴표 치셔도 돼요. 플러스 7y는 0인데 0. 엔터 치면은 솔브를 안 쳐서 안 나오나? 여기 있네요. 디퍼런셜 이퀘이션. 사인 코사인. 여러분들 만약에 푸시고 싶으시면 솔브 치면 요걸 풀란 이야기고, 여기는 가로 x는 y가 x의 함수라고 가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x로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했다는 거고, 그러면 사인 코사인 형태. 왜냐면은 y를 두 번 미분하면 얘는 사인 됐다 한 번 미분하면 코사인 됐다 코사인은 다시 마이너스 사인이 되잖아요.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이 돼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거랑 원래 거랑 플러스 마이너스만 바뀌고 그 앞에 거는 유지가 되는 거죠. 사인 코사인. 앞에 C1, C2만 가지고 우리 조절하면 우리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고요. 요거에 따라서 요게 만약에 C1, C2의 값에 따라서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요거는 y하고 y 프라임에 대한 거고 이건 x, y에 대한 거네요. y와 y 프라임에 대한 것. y 프라임은 이게 이제 요거는 y 뭐 나중에 y 프라임 같은 경우는 루트 7의 c2의 코사인 루트 7 같은 그린 겁니다. 탐원처럼 그럴 수가 있을 테고, 그래서 요거 형태는 세컨드 오더, 이게도 선형 상미분 방정식이다라고 불리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미분 방정식이 뭔지는 몰라도 다 풀 수 있는 y2 프라임 플러스 3y 플러스 3y 프라임 플러스 5y.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사실 이게 이것보다는 귀찮다고 하시더라도 math input에서 요 x 쓰실 때도 요걸 쓰시는 게 나중에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시는 변수 분리가 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3 곱하기 dx dy 플러스 5y. 자,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건 이렇게 된다는 걸 의미하고 걔의 결과는 c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3x 사인 2분의 루트 11x c2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3x 코사인 2분의 루트 11x 플러스 5분의 4. 이게 이거 해요. assuming y is a variable, 변수라고 가정하고, 사실은 더 정확하게 써주려면 y 옆에다가 가로치고 x. 근데 요거 쳐줄 때 요 사각형 안에다 쳐주셔야 돼요. 사각형 바깥으로 나가면 곱하기가 돼버립니다. 좀 전에 assuming, 여기도 그냥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다.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방정식이긴 방정식인데 미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더함수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2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미분방정식이 아닌 거죠. 미분방정식은 우리가 앞으로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풀 수는 있다. 뭘 이용해서? 울프랑 알파를 이용해서. 중요한 거는 그게 갖고 있는 의미하고 어떤 형태들을 어떻게 풀 수 있다라는 게 지금은 딱 주어지면 금방 풀지만 공학에서는 이제 특히 변수 분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잘 쓰셔야 된다. 독립 변수가 단 하나뿐인 미분 방정식을 상미분 방정식으로 한다. 그러니까 y = x나 y가 fx거나 이렇게, 그렇죠? y라는 함수가 x에 대해서만 있는 거를 독립 변수가 하나뿐인 거라는 거고, 미분 방정식은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편미분 방정식은 두 개인 거죠. z는 그래 x, 그렇죠? x가 y죠. 그래서 상미분 방정식일 때는 y를 이렇게 표시하지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 라운드 g분의 라운드 x라고 표시하는 경우는 두 개 이상인데,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상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편미분 방정식으로 적었는데, 그건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편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풀 때는 나머지 하나는 이제 대해서는 다 상수로 놓고 풀기 때문에 푸는 거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어요. 나중에 물론 두 변수에 대해서 하려면 차이가 있겠지만, 라운드 x분의 라운드 y 항에 있는 미분 방정식 x 위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독립 변수를 더 갖는 편미분 방정식. 그러니까 y는 x의 함수인데 x 말고 뭐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y는 f의 x, 예를 들어서 z라든가 이런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꼬부라진 형태의 편미분으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n이 자연수일 때 y를 x에 대해서 n번 미분한 함수를 x에 대한 y, n개 더함수다. 예를 들어 dx분의 dy다. 그러면 y를 x에 대해서 3번 미분한 거예요. y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에 y는 x 플러스 델타 x, 곱하기 아니라 x 플러스 델타 x에서 y 값을 의미합니다. 마이너스 y의 x. 이게 사실 미분의 정의죠. 이 미분을 한 번 더 하는 거죠. 미분을 한 번 더 미분하면 dx분의 d는 x분의 dy. 이 미분한 걸 한 번 x에 대해서 더 미분한 거. 이 미분 결과를 리미트에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이걸 쓸 때는 dx제곱, 똑같은 변수를 미분할 때요. d제곱 y, dx제곱, d제곱 y 또는 y. 이 한 번 미분한 건 이렇게, 두 번 미분한 건 이렇게, 세 번 미분한 건 이렇게 쓰는데요. 요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배울 때 이야기 들어보면 독일은 라이프치가 이렇게 써가지고 아까 봤던 변수 분리를 해서 미분 방정식을 잘 풀. 그때 컴퓨터가 없어서 2차 세계대전인데 뉴턴은 이제 그 전에 y 땡 이걸로 해서 변수 분리를 잘 못해서 하기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미분 방정식 풀기 어려워서 영국이 독일한테 미사일을 2차 세계대전 때 맞았다는데 뭐 큰 건 없습니다만 그런 만큼 중요하다. 다음으로 x에 대한 y의 n개 더함수 n은 얼마? 이거는 y를 x에 대해서 3번 미분하고 3개 더함수. 이거는 y를 x에 대해서 3번 미분하고 그거의 5승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 공학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거는 y를 x에 대해서 2번 미분한 2개 더함수에서 3승한 거고, y를 x에 대해서 3번 미분한 거고, 그 다음에 4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n개 더함수는 요 n의 값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바깥의 승수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수에 의한 미분방정식의 분류는, 미분방정식의 개수는 미분방정식에서 각 항의 더함수의 개수 중 가장 큰 값을 그 미분방정식의 개수.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보면 미분방정식 각 더함수의 개수 중, 그렇죠? 여기에 요거는 3번 미분한 거잖아요. 개수는 각각 3. 한 번 미분한 거잖아요. 1.
그리고 미분 방정식의 개수는 3. 이거는 4번 미분한 거잖아요. 4. 한 번 미분하면 1. 이거 한 번도 미분 안 한 거죠. 빵. 아니면 4개도 4번 미분한 개수는 4가 되는 거죠. 이거는 2번 미분하고, 이거는 3승을 한 거지, 한 번 미분한 거예요. 얘는 2번, 얘는 3번이니까 3개던데, 얘는, 교수님, dy하고 dx가 따로 놀았어요. 양변에다가 dx로 나눠주면, dx분의 1을 곱해주면, x 3승에 dx분의 dy 마이너스 y의 4승. 교수님, 양변에 dy로 나눠주면 안 됩니까? 나눠줘도 됩니다. 그러면 dx하고 dy분의 dx의 차이가 뭐냐? dx분의 dy와 이런 관계예요. 분수의 역수관계이고 똑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dx분의 dy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갈 때 델타 x의 y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y의 x라고 표시할 수 있고, dy분의 dx는, 그렇죠? dy분의 dx만 봅시다. dy분의 dx는 리미트 델타 y분의 x는 y 함수가 되는 거니까 y 플러스 델타 y 마이너스 x y. 즉 요거와 요거는 서로 역수관계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미분에서 라이프찌히 방법으로 dx분의 dy를 쓰는 게 되게 미분을 분수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용이하게 쓸 수 있다. 미분 방정식 형태는 4궤도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응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도 미분 함수까지만 쓰지 그 이상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차수에 의한 미분 방정식의 분류,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개수를 결정한 거듭제곱 횟수, 그렇죠? 차수라고 해요. 이거는 개수가 4인데 거듭제곱이 3차수라고 하죠. 이거는 2궤도 미분 함수를 3승을 한 거고, 얘는 5차 한 거고, 4차, 3차인데 미분함수의 제곱이나 3승을 나타나는 게 크게 사용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그냥 푸느라고 했고, 실제로 풀리기도 되게 어려워요. 제일 간단해 보이는 걸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다 필요 없고, 우리가 다 필요 없고, 뭐 4도 뭐 다 필요 없고, 한 번 미분한 거가, 이거는 풀리려나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서 3승을 했다. 이건 확실히 안 풀릴 거예요. 풀리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걸 한번 3승한 거죠. 3승하면, 결과가 풀리긴 하네요. 근데 이거 허수, 마이너스 1에 3승이네요. 3분의 1승이면 허수도 아니고, 이거는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first order 1차 non-linear ordinary equation인데, 그나마 그래도 이건 풀리네요. 일단 곱하기 x. 오, 잘 푸네요. 안 풀릴 줄 알았더니 2를 넣어볼까요? 넣다 보니까 재밌네. 이건 아예 허수네요. 그렇죠? C1의 제곱, C1의 제곱. 그러니까 종류가 2개가 제곱이니까 여기는 아예 허수가 나오고 아주 복잡합니다. 리얼이고 y와 y 프라임, 즉 원함수 y와 미분함수 y 프라임의 관계도 나타나지고 쭉 나타나는데, 이렇게 제곱이 되는 건 물리적으로 아주 특별한 경우 저도 잘 못 본 것 같아요. 2승 3승 이렇게 하는 건. 앞에서 본 것처럼 이계도 함수 어디 갔죠?
이렇게 1궤도 함수나 2궤도 함수랑 x랑 y가 섞여 있는 것들은 간혹 보는데 3승, 5승 이렇게 그러면은 미분이 갖는 제곱승, 3승 이런 것들이 갖는 물리적인 의미가 되게 복잡합니다. 실제로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렇습니다. 이번 페이지부터 이제 선형성의 미분 방지. 여기까지는 그냥 용어죠, 용어. 개수가 뭔지, 차수가 뭔지, 그렇죠? 미분 방정식이 뭔지, 미분 방정식 용어의 정의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로 미분 방정식 종류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3궤도 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여기에 그의 제곱 이런 것도 되게 드뭅니다. 그래서 ACD는 물리적으로 잘 보기 어려운 거예요. B번 같은 경우는 간혹 보이는데 이것도 되게 복잡하죠. y2 프라임 플러스 sin y 보기 되게 복잡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어떤 선형성에 의한 건지 그런 이야기들을 먼저 하도록 하죠. 선형성 여기까지만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요. 선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선형적으로 변한다 그러면은 y는 직선의 방정식 ax 플러스 b 이런 걸 선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저는 이 직선이라고 이 선형이 영어로 하면 linear라고 리니어의 원래 명사형은 라인이에요. 라인. 선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앞에 요거는 그냥 x로 이루어진 상수 그다음에 y를 n번 만든 도함수 미분 이것도 그냥 x에 대한 함수 n-1번 쭉 해서 n번 n-1번 쭉 해서 요거는 한 번 원래 함수 0번 미분 한 번도 하지 않은 함수가 순서대로 있고 fx 있는 함수를 선형 미분 그나마 이게 좀 풀려요. 선형 미분 방정식 linear differential 선형 미분 방정식이 그나마 풀린다. non-linear는 안 풀리죠. 잘. 아까 본 것처럼 이상한 게 많이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도 선형이죠. 3승 이 앞에는 상수 맨 뒤에 fx x제곱 요거는 yw 이것도 앞에는 an x의 함수인데 1도 그렇죠? 1도 sin y인데 얘는 y dx분의 dy 이렇게 되는데 sin y 됐잖아요. 얘는 비선형이라고 풀어볼까요? 라이프치히고 뭐고 우리가 좀 빨리 해야 되니까 딱 하려면 y 땡땡 그렇죠? y 땡땡 플러스 sin y 풀리면 모르겠네요. 이거 변수 분리도 안 되고 는 0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리니어가 아니에요. AM이 뭐예요? 그죠? AM, 2AM. AM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y 3승에 x 4승 플러스 3xy 마이너스 y 프라임 플러스 xy 다 x의 함수고 sin x. 이거 앞에 맨 앞에 거 빼고 뒤에 세 개만 풀어봅시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할 텐데 왜냐면은 한번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하는 것까지만 주로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공학 문제에서 3 곱하기 y 땡땡 마이너스 y 땡 플러스 xy는 sin x 그렇죠? 이것도 풀이가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함수 이거는 특별한 펑션들이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풀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함수들을 x를 싹 빼보면 그렇죠? 이건 풀릴 수 있지 않을까?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y 프라임 플러스 y는 이거 이렇게 풀리네. 그렇죠? C1, C2 두 번. 왜냐면 이게 이계도 함수니까 두 번 미분하면 더함수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상수가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나마 이런 것들은 풀리는데 좀 전에처럼 이런 건 풀리지도 않아요. 심지어 이것도 풀리지도 않잖아요. 이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푸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쓰는 물리 법칙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 놓습니다. F는 MA, 힘이 꼭 F는 MA만 있을까요? 이게 항상 모든 조건에서 맞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떤 특정한 범위 안에서 사람들이 인지하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범위 안에서 만족하는 모델이지 그 법칙이 그냥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을 법칙이라기보다는 모델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틀릴 수 있다는 여지를 주는 거죠. 뭐 이미 법칙이라고 했고 사용을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선형 요 앞에 도함수 앞에 x의 함수로 주어진 게 그나마 풀리는데 그것도 사실 풀기가 만만치 않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푸는 함수들은 나중에 보시면 좀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그쵸? 뭐 제곱도 없고 다 보면은 2차 미분 방정식 이상 풀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2차 미분 방정식까지만 주로 물리적 의미를 가지고 공학적 의미를 갖고 있지 3차 미분 방정식부터는 공학적 의미를 찾기도 수월치 않다. 조건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겠지만 미분 방정식에 대한 용어하고 선형성에 대해서 오늘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